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알파 오메가입니다.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기업은 RS캐피탈입니다. 제가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왔냐면 이스라엘 케미컬스 다음으로 배당금을 가지고 배당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적당한 기업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. 자, 어떤 회사냐? 자, 여기 보시면 가장 크다고 합니다.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컴퍼니래요.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줄여서 BDC라고 하는데 어떤 회사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 RS라는 회사가 돈을 빌려줍니다. 돈을 빌려주고 여기서 이제 뭐 이자 등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예요. 그래서 보면 Annual Shareholder Return since IPO,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하고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디비던드 얘기하는 것 같아요. 배당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12%의 수익을 갖다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현재 RS캐피탈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규모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조 원 정도 된다. 적은 규모는 아니다. 그리고 이 회사에서 투자하고 있는 회사만 해도 458개다. 그래서 이 회사의 시총은 현재 10조 달러 정도 된다라는 게 이 회사의 개관이고요. 일단 야후에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여기서 약간 좀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 주가예요, 주가. 지금 2008년도에 금융위기,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위기를 다 극복을 했습니다. 다 극복을 했어요. 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가를 회복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,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잘 회복을 하는 그런 회사다라는 게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. 자, 그래서 보면 일단은 거래량을 보면 하루에 평균 뭐 260만 주 정도가 거래가 돼요. 그래서 이 회사를 나중에 뭐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할 때도 뭐 매도가 안 될 그런 거래량은 아닌 것 같아요. 자, 그래요.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한글로 한번 좀 볼게요. 자, RS캐피탈 코퍼레이션이 무슨 회사냐? 부족한 자금 조달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써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가 RS캐피탈이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 기업으로부터 뭘 가져오냐? 1순위 및 2순위 담보대출을 한다. 그 다음에 후순위 부채에도 투자를 하고 때에 따라서 신주 인수권과 같은 지분 구성 요소가 포함된다. 이건 뭐 신주 인수권을 가져온다고 하는 거는 이제 메자닌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메자닌이라고 하면은 뭐 CB 컨버터블 본드 전환사채, 그다음에 BW 본드 위드 워런트,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 부사채, 아니면 뭐 하나 더 하자면 EB 뭐 교환사채 이런 건데, 요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시세 차익을 노려서 돈을 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모펀드 후원자가 이제 모여가지고 현재 458개의 포트폴리오 회사로 구성되어 있다. 그러니까 사모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458개에 해당하는 회사에 돈을 투자한다라는 거겠죠. 자, 그러면 얼마 전에 이 RS캐피탈이 3분기 실적을 가지고 왔는데 어디다 투자를 하는지 보자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탑 15개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쭉 나와 있는데 얘네들 제가 다 검색을 해봤더니 비상장사예요. 비상장사. 그러니까 일단 얘네들은 자금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. 그래서 사모투자사, 사사, 약간 프라이빗하게 모여가지고 그 투자자들이 이 회사에다가 투자를 한다라는 거겠죠. 그래서 뭐 첫 번째가 IB Hill Asset Management Senior Direct Lending Program. 이건 뭐냐면요, 직접적으로 이제 대출을 이제 실행한다라는 거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 밑에는 뭐 팁코 소프트웨어, 뭐 코너스톤 온디맨드, 뭐 에피니페이 미드코,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비상장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현재 지금 458개 다각화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, 투자 금액이 21.3빌리언 달러다. 23조 원 정도가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요거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요, IB Hill Asset Management라는 이제 회사가 제일 얘네들이 많이 투자를 했어요. 여기 보시면 지금 한 9.2% 정도 투자를 한 게 이제 IB Hill인데, 요 회사를 봤더니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자닌 비즈니스를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고, 현재 지금 인수가 됐습니다. 어디에 인수가 됐냐면 바로 RS캐피탈에 인수가 됐어요. 그러니까 이 RS캐피탈에서 이 IB 힐을 지금 인수를 했고, 여기다가 또 이제 돈을 투자를 해갖고 여기서도 이제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? IB 힐에서 여기서도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, 여기 보시면 이제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 굉장히 생소한 게 나와요. 자, 여기 보시면요, First Lien Senior Secured Loan이라고 나와 있죠.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해석을 하자면 1순위, 그 다음에 선취 특권을 가진 뭐랄까요, 이것도 선순위 담보 대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
이 RS가 돈을 빌려주고 나서 만약에 나중에 돈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회사가 가진 그런 뭐 부동산이든 뭐 이런 것들을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준다.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거는 세컨드니까 이것보단 덜 안전하겠죠. 그 다음에 이 시니어 다이렉트 렌딩 프로그램, 이거는 뭐냐면 선순위로 해가지고 금을 바로 제공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여기 시니어 서브오디네이티드 론이 이게 뭐냐면요, 후순위 담보예요. 후순위 대출인데 이건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. 굉장히 안 좋은데, 왜 안 좋은데 얘네들이 투자를 하느냐라고, 이제 5%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왜 투자를 하는지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100% 돈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느 섹터에다가 투자를 하느냐, 굉장히 여러 섹터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다. 뭐 소프트웨어, 헬스케어, 그다음에 뭐 커머셜, 그다음에 인슈런스, 보험회사, 뭐 파워 제너레이션, 컨슈머 서비스,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투자를 할 만한 곳은, 그러니까 중소기업 상대로 이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하시고요. 제가 아까 서브 오리네이트 론이 이게 후순위 뭐 대출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, 이게 왜 안 좋냐? 제가 일단 이게 서머리만 말씀을 드리면요, 이 후순위 대출이 뭐냐면, 만약에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이거를 이제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후순위다 그러면, 일단은 후순위니까 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럼 선순위한테 먼저 돈을 다 갚아요.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시니어들한테 먼저 돈을 주고 나서 돈을 다 갚은 다음에야 내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약간 순위가 밀리는 안 좋은 대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대신에 이렇게 후순위인 대신에 어떤 장점이 있냐? 하이어 인터레스트다. 이자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.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A라는 회사가 막 굉장히 어려워. 그래서 돈을 내가 빨리 받아야 되는데 후순위면 돈을 빨리 못 받는다 이거죠. 선순위 먼저 다 받고 그 다음에 돈이 남으면 그 돈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가 좀 높죠. 리스크가 높은 대신에 이자를 많이 주더라.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이힐드 본드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뭐 정크 본드라고도 하죠. 쓰레기 본드라고 하는데, 이렇게 좀 위험도가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는 거.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 RS 캐피탈에서 5%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, 요거는 제가 쭉 보니까 한 요 정도로 이제 막 늘리지 않고 요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다행히. 위험 감수를 할 필요는 없죠. 그래서 보면 얘네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그레이드 4, 3, 2를 나눴습니다. 그러니까 얘네들이 투자하는 회사를 등급을 나눈 거죠. 그래서 4가 베스트입니다. 제일 안전한 회사. 그 다음에 여기가 그냥 중간 회사, 노멀 회사다. 여기 조금 위험하고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, 지금 얘네들이 투자한 회사 458개를 가지고 이제 100분위를 했을 때 15%가 굉장히 안전한 회사다. 안전한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. 그 다음에 3등급인 75%의 투자를 하고 있다. 그러니까 얘네들 합치면 거의 90%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458개 투자한 회사 중에 90%는 굉장히 안전한 회사다. 그리고 나머지 10%가 좀 안전하지 못한, 돈을 잃을 수도 있지만 하이 리스크인데 하이 리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뭐 그레이드 4, 3, 2, 1 이렇게 나눈 거, 요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거고요. 넘어갈게요. 자, 그러면 이 RS 캐피탈이 투자한 이 458개의 그런 회사들이 돈을 잘 벌고 있냐? 이 에비타를 보자 이거예요. 그러니까 세전 영업이익을 보자라고 했을 때, 단순하게 이제 2021년 3분기, 4분기, 2022년 1, 2, 3 봤을 때 일단은 이 회사들이 지금 세전 영업이익은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. 늘고 있어요. 뭐 굉장히 안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해갖고 이 에비타가 쭉 떨어졌으면 이제 이 RS 캐피탈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, 어쨌든 얘네들이 고르고 골라서 투자한 회사들의 이 에비타, 세전 영업 흐름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그래도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괜찮은 회사에 잘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리고 여기 보시는 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거예요. 뭐 선순위, 그 다음에 뭐 유치권, 담보대출, 뭐 이렇게 가지고 안전한 투자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어쨌든 그 회사의 뭐 부동산이든 건물이든 그런 걸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45%를 차지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2순위가 18%. 그러니까 요건 좀 괜찮은 거예요. 내가 봤을 때 그레이드 4, 그레이드 3가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했던 후순위 대출이 한 5% 정도가 된다. 그 다음에 뭐 그 밖에 뭐 아이비 힐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데도 투자를 하고, 그 다음에 우선주에도 투자를 하고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RS 캐피탈이 다른 뭐
회사에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빌려주냐? 일단 변동금리다라는 게 굉장히 여기서 좀 유리한 게, 왜냐면 최근에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같은 돈을 빌려줘도 금리가 올라가면 RS 캐피탈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괜찮다. 그래서 빌려준 자산의 73%가 지금 변동금리의 혜택을 받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3분기를 좀 볼게요.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인컴, 그래서 투자 수익이 537이 났답니다. 537 밀리언 달러가 난 거예요. 그래서 뭐 그 중에 뭐 비용을 제하고 그랬더니 넷 인컴이 104 밀리언 달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얘네들 이제 기존 과거에 쭉 보면요. 인베스트 인컴 뭐 537, 479, 447, 529, 442. 그러니까 얘네들이 매출이 정말 일정하게 쭉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냥 이렇게 좀 평탄한 수준이에요. 뭐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좀 평탄하게 유지가 되는 수준의 그런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뭐 코어 EPS도 보면 0.50, 0.46, 0.42, 0.58, 0.47. 그러니까 수치를 딱 보면 0.4, 0.5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3개월치의 3분기의 그런 코어 EPS 0.50달러다는 거, 그 다음에 9개월을 봤을 땐 1.39달러다. 돈은 잘 벌고 있다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얘네들 어닝을 보면요, 3분기 때 여기가 지금 주황색 있죠? 주황색이 시장에서 예상한 거.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레비뉴와 EPS 모두 초과 달성했다라는 거 3분기 실적 잘 나왔었습니다. 그리고 배당을 주죠. 배당을 주는데 굉장히 많이 줍니다. 디비던드 1년 수익률이 9.8%예요. 그래서 한 주를 가지고 있을 때 1년에 1.92달러를 받을 수가 있고요. 분기당으로는 0.48달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제가 또 계산표를 가지고 왔죠. 그래서 ARCC 티커 써 있고 주가가 현재 19.6달러이고 배당금을 분기마다 0.48달러를 줬을 때 필요한 주식 수가 총 41주입니다. 우리가 만약에 RS 캐피탈을 41주를 사게 되면요, 배당금이 19.68달러가 들어와요.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ARCC를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랬을 때 우리가 처음에 41주를 시작하고 더 이상 추가 납입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봤을 때 지금 수익률이 보면 뭐 10%, 20% 쭉쭉 올라가잖아요. 그래서 100% 되는 때가 바로 8년 때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지금 803달러를 여기서 투자를 하게 되면 10년 후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1600달러가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마 초기 비용이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일단은 요거는 투자를 한번 천천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. 자, 그리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의 전체 차트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, 그 다음에 2019 코로나를 완전히 지금 해소를 했다. 요거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봤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주가는 평균을 냈을 때 그냥 계속 횡보를 할 것 같아요. 근데 횡보를 하는데 어쨌든 그 배당금을 보면, 자, 봐요. 2008년도랑 2019년도를 보면 2008년도, 2019년을 보면 얘네들이 배당을 안 줄였습니다. 완전히 주가가 바닥을 쳤는데 전혀 배당을 줄이지 않았다는 거. 그러니까 배당금은 굉장히 일정하게 나올 것 같아요. 이건 굉장히 베스트죠. 그리고 주가가 여기서 올라준다면 진짜 그건 완전 정말 좋은 건데, 주가는 그냥 그대로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배당으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, 그다음에 완전히 뭐 좋은 조건의 그런 뭐 차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져왔다. 그리고 마지막 사진인 것 같은데요. 보면 일단 얘네들이 토탈 레비뉴를 좀 볼게요.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가 3분기예요. 이번 3분기 2, 1, 그 다음에 여기가 2021년, 여기가 2020년도입니다. 그래서 토탈 레비뉴 매출을 봐도요, 뭐 오히려 또 늘었어요. 이번에 매출이 늘었고, 근데 뭐 보면 529, 400, 뭐 350, 400.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냥 매출이 그냥 조금씩 오르기는 하지만 그냥 평탄하게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, 오퍼레이팅 인컴도 마찬가지로 뭐 422가 나오기는 했지만 319, 200, 뭐 200, 300, 그냥 이거 매출도 인컴도 오퍼레이팅 인컴도 꾸준히 그냥 약간 좀 횡보를 한다. 그냥 그런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, 뭐 주가가 막 오르면 좋겠지만 그러진 않다는 거.
자,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냐면 토탈 에셋과 토탈 라이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 뭐 얘네들이 뭐 망할 수도 있으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에셋과 그런 그 자산과 부채를 알아야 되니까요.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자산은요 22빌리언 달러입니다. 그리고 그 중에 부채가 12빌리언 달러니까 뭐 얘네들이 뭐 갑자기 뭐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리고 얘네들이 2004년인가에 생겼어요, 회사가. 여기 지금 주가 차트를 보면, 여기 한 2004년도에 설립된 회사고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20년 정도가 돼가는 회사인데, 뭐 업력도 그렇게 짧지 않고.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배당주 투자를 하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회사다. 뭐 A 플러스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A, 뭐 아니면 A 마이너스 정도 되는 배당주 투자를 할 수 있는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뭐 저는 또 투자를 해가지고 또 좀 보여드리면서 또 이렇게 좀 투자를 같이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하시거나 뭐 그런 게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. 그럼 알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